그럼 이제 1번 문제에서 형사소송의 제도나 이념 중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을 골라라. 지금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 규정, 이 부분은 지금 제 법령집 있잖아요. 온달 형사소송법전, 여기에 보게 되면은 메인 앞에 형사 절차에 형사 절차와 연동되어 있는 헌법 규정들을 지금 제 법전 앞에다가 그게 위치해 놓았어요. 그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여러 번 보면서 암기를 해야 되고, 느낌을 좀 봐줘야 됩니다. 자백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위법 수집 배제 법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재판 절차 진술권에 의해서 형소법에서 여러 가지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절차들을 마련해 놓았고요. 일사부재례의 원칙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소 관련해서는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체포 적부 심사 청구권은 우리나라가 체포 구속이 조금 많이 남용되어 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체포 구속에서 벗어나는 절차로 적부 심사 청구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신해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이 공판 절차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 찾아주면 되고, 명문 규정이 없는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귿 비읍 정답 3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헌법에 규정이 없는 형사 절차,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증거와 관련해서는 자백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위수중 증거 재판 부위, 전문 법칙, 법정 증거주의, 이런 것들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법하고 관련되어 있는 건 오로지 자백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백 배제 법칙, 자백 보강 법칙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 증거 법칙은 헌법에 없다예요. 간이 공판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헌법에서 계속 명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골라라 해서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하는 때 적부 심사네요.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할 수 없다. 이거 위수중이죠.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형사소송법 308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형사 피의자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사보상 청구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백이네요. 자백이고, 자, 앞에 부분은 이제 자백 배제 법칙을 의미하고요. 자, 후단 부분은 이제 유일한 증거,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 유죄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제 이쪽 부분은 자백 보강 법칙이죠. 그래서 자백 배제 법칙, 전단은 자백 배제 법칙이고, 후단은 자백 보강 법칙입니다. 자, 자백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예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 체포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경우에 피의자를 신문하는 거, 이게 영장 실질 심사 제도이잖아요. 실질 심사. 이건 앞에다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 제도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이제 이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정답 찾아주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저희 적부심사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비교했을 때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히려 기본권 보호하는 측면이 더 커요. 기본권 보장하는 측면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더라. 자, 그리고 형사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종래에 임의적이었다가 최근에 필요적으로 개정된 부분입니다. 필요적으로 실질심사, 피의자 시험, 필요적 피의자 신문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구조 때문에 계속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기본권 보장에 더 기여하는 측면에 있는 것 같은데, 헌법에 없고 형사법에 있더라. 자, 적부심사보다는 그보다 약한데 헌법에 규정되어 있더라요. 이 부분이 특이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1987년 헌법이잖아요, 지금. 1987년 이제 9차 개정 헌법인데, 자, 그때 1987년 민주화 과정으로 만들어진 헌법인데, 그 전 단계에서 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위법한 체포 구속이 많았더라요.
그래서 헌법에 요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헌법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쭉 정리를 해 놓았고, 이거 법전 앞에 있어요. 자, 법전 이제 앞부분에 이렇게 이 헌법 조문 있으니까 그거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형사절차 법정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12조, 헌법 제 12조에서 신체의 자유 관련된 조항에서 12조 1항 하게 되면은 죄형 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고문금지와 불이익진술 거부권이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자백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번과 5번이 좀 이제 4, 5, 6, 요 부분이 특이해요. 요게 지금 1987년 9차 개헌, 헌법 개정으로 인해서 들어간 조항들입니다. 그 전에 국가 공권력에 의한 위법한 체포 구속이 많았다요. 그래서 구속의 사유, 변호인 선임, 이걸 고지받을 권리를 주었고, 요거 자체가 미란다 고지. 자, 그리고 피구속자의 가족 등에게 구속 사유와 일시 장소를 통지받을 권리를 규정하였다요. 요 부분은 사실은 형사법에 규정해도 충분한 건데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돼 있다요. 그게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적부심사 청구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게 부분이고, 요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의 특수성이에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자, 그런 민주화 운동의 과정, 그 흔적이 남아있는 헌법 조항들에 해당합니다. 그 영장주의와 영장주의 예외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만 규정되어 있고, 압수수색의 사후 영장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 주의해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국선 변호인 제도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1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상소권과 상소 관련된 절차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예, 요거. 자, 그리고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 공정한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자, 요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국민 참여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네, 나머지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거, 헌법에 규정이 없는 형사 절차 한 번 더 쭉 보게 되면 보석 청구권, 간유 공판 절차, 상소권 없고요. 위수중 규정되어 있지 않고, 전문 법칙 규정되어 있지 않고, 증거와 관련되는 건 오로지 자백만 있다요. 그래서 다른 것들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비상명령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요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들 흐름 파악하시고, 제일 특이한 게 이거예요, 요거. 이 부분에 해당하는 조문을 볼 때, 아, 민주화 과정의 아픔이 헌법에 남아있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봐주면 되겠습니다. 3번 실체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실체적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의 주장 사실의 인부 또는 제출한 증거만을 기초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일단 사안의 진상을 밝히는 것 자체가 실체 진실주의인데, 자,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을 기초로 하게 되면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자,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주의,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적용돼요. 처분권주의와 자백의 구속력이 인정됩니다. 이건 민사소송에서의 원리이기 때문에 1번 틀리고요. 자,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는 죄 있는 사람을 빠짐없이 처벌하라. 말이 바뀌었죠?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이건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입니다. 자, 개념이에요. 보고.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는 입법 정책의 차원에서 입법 형성권 행사로 선택된 것에 불과하다. 자, 헌재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헌법 원리로 채택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형사소송법에서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의 요구와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의 요구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우선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구체화된 게 우리 위수중이에요, 위수중. 자, 범인이 범인을 저지른 건 맞아요. 범죄 사실이 인정돼요. 그런데 고문을 통해서 자백을 받고, 자, 위법 절차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자,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자, 범인을 유죄 판결할 수 있나요? 유죄 판결할 수 없죠.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이렇게 인정된다, 이렇게 우선시한다라고 하면은, 야, 범죄 사실 인정되니까 그냥 처벌해. 유죄 판결 나와요. 자, 그런데
자, 형사소송법에서는 형사 절차에서는 고문으로 자백을 받았고 위법한 절차에서 증거를 수집하니까 유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증거가 없어져 버리게 돼요. 무죄 판결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우선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민사소송의 당사자 처분권주의, 자백의 구속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자, 헌재 판례예요. 헌법재판소 판례입니다.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가 이렇게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예.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적법 절차의 원칙은 형사 절차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적정성도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적법성은 이제 절차에 형성된 규정을 말하는 거고, 자, 규정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그 내용의 적정성도 이렇게 보장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그런 취지이고요. 그다음에 헌법 12조 1항과 2문, 자, 동조 3항에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규정한 것. 네. 자, 헌법과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가 형벌관보다 개인의 인권 옹호에 우위를 두는 것이다 해서 위수중이잖아요. 예. 자, 적법 절차 원칙이 이제 형사소송법에 구체화된 게 위수중이에요. 308조의 2. 예. 그다음에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 절차 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춰볼 때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좀 틀립니다. 자, 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 절차 원칙은 이제 헌법 12조 3항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형사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자, 이 법원이 수소법원이죠. 수소법원이 구속영장을 직권 발부하죠. 검사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발부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해서 직권으로 발부하는 영장의 법적 근거는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이라고 이제 헌법재판소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정답은 3번이에요. 3번.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314조는 자, 지금 인정되고 있죠. 필요성과 특신 상태의 예외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적법 절차 원칙에 합치하는 법률이다. 자,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적정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자,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거죠. 예외에 대한 예외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자,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한다요. 그래서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수소법원, 형사재판을 주재하는 거, 자, 그리고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거, 수소법원 직권으로 발부해요. 검사의 청구권이 없다요. 공소제기 후에는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입니다. 자, 적법 절차를 위반한 수사행위에 기초하여 수집한 증거라도 적법 절차에 위배되는 행위의 영향이 차단되었거나 자,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수집한 것이라면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이 부분을 인과관계의 희석 내지는 단절,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증거인 경우에 이 워딩들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의해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에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 환송받은 법원도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요. 요거 자체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자, 헌법 12조 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 시점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의 또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또는
구속 집행정지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위헌 결정을 하면서 자, 이러한 멘트를 설치합니다. 영장주의는 개시 시점뿐만 아니라 취소와 실효 여부도 법원의 판단이 우선한다라는 거예요. 검사가 즉시항고를 했다라고 해서 재판의 집행이 정지가 되는 건 검사의 의견을 우선하는 거기 때문에 영장주의에 반한다라는 취지입니다. 4번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주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기본권이지만 동시에 실체적 진실 발견, 소송, 경제 등의 공공의 이익에도 근거가 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2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2번. 자, 2번에서는 이제 구속기간에서 법원의 피고인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월로 한다예요. 2월로 한다. 그런데 심금마다 2차 갱신을 해요. 자, 그리고 상소심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3차 갱신을 합니다. 자, 예. 아무튼 이제 여기에서 심금마다 2차 갱신이 이제 원칙인 형태예요. 자, 그러면은 법원의 피고인 구속은 2월로 합니다. 2개월로 합니다. 그리고 심금마다 2차 갱신을 해요. 1심, 2심, 3심 이렇게 나눠지니까 심금마다 2차 갱신 더하기로 하겠습니다. 심금마다 2차 갱신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자, 상소심은 3차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안 들어가고 상소심은 3차 갱신 자, 이렇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인 이제 구속기간에서 대법원에서 자, 이렇게 해서 2심으로 파기했을 때 2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이렇게 2심으로 가게 되면 2심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 2심에서도 이 두 번의 원칙적인 갱신이 가능하냐? 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판례는 자, 그게 자, 위법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파기 환송받은 2심에서도 원칙적인 2차 갱신이 가능하다라는 게 판례예요. 이거는 피고인 구속 파트에서 또 한 번 반복될 판례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2월에 구속기간이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에서도 2월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자, 2차 나오죠. 2차의 하나의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괄호 안의 부분이 대법원이 형사 규칙에 따라서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 이렇게 나오는 멘트는 뭐냐면 자, 이걸 구속 대행갱신이라고 해요. 대행갱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심급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1심 단독판사 사건은 지법 항소부로 가요. 그리고 대법원으로 갑니다. 합의부 사건은 고법으로 왔다가 대법원으로 가요. 자, 그런데 대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이쪽으로 보내요. 지방법원 항소부로 보내요. 그럼 지금 대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창원지방법원 항소부 2심 담당하는 창원지방법원으로 다시 보내게 되면 이 지방법원까지 가는데 창원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때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서 갱신 이렇게 해서 2차 갱신을 할 걸 대법원에서 갱신을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보내주게 되면은 대법원에서 대행갱신 한번 해버렸죠. 그러니까 1차만 갱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멘트인데 대법원이 대행갱신하고 거리가 먼 경우에는 대행갱신했으니까 그러면 1차. 원칙적으로는 2차. 그래서 2차 갱신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환송받은 법원에서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소송법에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좋아요. 자, 최소한 대법원 인신 구속에 관한 예규 정도에는 편입을 시켜서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자, 우리는 판례 요거 하나로 2심에서 환송받은 2심에서 대행갱신을 2차 갱신을 하고 있다요. 위법하지 않다입니다.